과다한 피지로 인해 기름진 피부 vs 푸석푸석하고 말라서 갈라진 건조한 피부. 근데 이거 너무 극단적인데요? 유분기가 많고 너무 기름진 피부도 싫고 건조한 피부는 그나마 괜찮은데 갈라지고 균열이 생기는 건조한 피부다? 와, 이거는 약간 택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오늘은 원장님께서 밸런스 게임, 피부에 관련된 게임을 한번 해볼 건데 어떤 게 더 나을지. 근데 여러분들 아시죠? 밸런스 게임이라는 게 꼭 뭐 아니면 도를 선택해야 되는 거잖아요. 스키니멀리점 vs 칠 스킨법 둘 중에 뭐가 더 나을까요? 우리 화장품에는 여러 가지 화학 성분이 있고 한 가지 화장품을 되게 좋게 만들려고 좋다는 거는 다 넣고 또 거기에는 화학 물질들도 많이 섞여 있어요. 건조하거나 유분기가 많거나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 여러 개를 바르는 것보다는 한 가지 제품을 꾸준하게 바르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려요. 그래야 피부에 덜 자극이 되고 민감한 피부들도 더 트러블이 올라오거나 그런 거를 예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나한테 맞는 제품을 고르고 만약에 건조하거나 그러면 같은 제품을 덧바르고를 추천을 드리기 때문에 저는 스키니멀리즘입니다. 외출 나갔다가 안 씻은 손으로 여드름 압출하기 vs 깨끗하게 씻은 손으로 블랙헤드 제거하기. 굳이 고르자면 저는 차라리 깨끗한 손으로 블랙헤드를 만지겠어요. 블랙헤드나 아니면 다른 여드름이나 약간 이게 공기 중에 산화가 됐느냐 안 됐느냐의 차이기는 하지만 더러운 손을 만지느냐 깨끗한 손을 만지느냐는 굉장히 큰 차이예요. 저는 차라리 닦고 블랙헤드를 만지는 게 낫다고 봐요. 물론 만지는 거 좋지는 않아요. 손을 좀 닦고 만지면 그나마 균이 옮아서 색소 침착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트러블이 유발이 된다던가 그런 거는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를 굳이 고르자고 하면 깨끗한 손 블랙헤드. 매일 코팩하기 vs 매일 여드름 압출하기. 이거는 이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물론 둘 다 하는 거는 아니에요. 둘 다 하는 거는 아니지만 코팩을 매일 자주 하는 거는 코에 좋지가 않아요. 왜냐면 모공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여드름 압출하기가 그나마 나을 것 같아요. 일단은 매일 여드름을 압출을 하면 좀 아파요. 압출 자체가. 압출을 받아본 분들도 계시긴 하겠지만 일단은 매일 여드름 압출을 한다는 것 자체는 얼굴에 트러블이 매일 일어난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 통증을 조금 참아가면서 압출을 해서 그나마 아픈 거를 좀 참아가면서 피부를 조금 좋게 만들지 코팩을 매일 자주 하는 거는 블랙헤드를 없애는 데는 좋을 수 있지만 피부가 자극이 돼서 모공이 넓어지기 때문에 저는 절대 그건 추천하지 않고 저도 그렇게 하는 걸 원치 않거든요. 여드름이 났을 때 무조건 하나만 사용해야 한다면 여드름 패치 vs 여드름 연고. 이거 저는 쉽게 대답할 수 있어요. 여드름 연고를 택할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여드름 패치는 물론 이제 여드름 피지가 올라왔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게 좀 싫잖아요. 그렇다고 만약에 염증 주사라던가 병원에 갈 시간도 없고 또 짜기에는 이게 덧날까봐 걱정도 되고 그래서 패치를 요즘 많이 붙이거든요. 근데 패치는 저는 별로 추천을 안 하고 왜냐면 안쪽에 습한 환경이 될 수도 있고 그때는 가려지지만 재생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피지 자체가 패치를 붙였다가 뗄 때 진피 자체가 딱 뜯어져가지고 피가 나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상처가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기본적인 치료를 하는 연고를 택할 것 같아요. 여드름 연고를 그냥 병원 가가지고 전문의와 상의를 해서 내 얼굴에 맞는 연고를 처방을 해가지고 바르면 치료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연고를 저는 택할 겁니다. 과다한 피지로 인해 기름진 피부 vs 푸석푸석하고 말라서 갈라진 건조한 피부. 근데 이거 너무 극단적이에요. 유분기가 많고 너무 기름진 피부도 싫고 건조한 피부는 그나마 괜찮은데 갈라지고 균열이 생기는 건조한 피부다? 와, 이거는 약간 택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근데 만약에 저같이 제품을 꾸준히 바르고 습관적으로 잘 바르는 사람이라고 하면 갈라져 있는 것도 잘 할 것 같아요. 트러블도 더 많이 생길 수 있고 또 우리가 이제 불규칙한 생활 습관이라든가 음주라든가 흡연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기름지가 더 많아질 수도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나이가 들면서 건조한 피부 자체가 외부적으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조금 더 좋은 피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굳이 택하자면 건조한 건데 대신에
잘 보습이랑 이런 제품들을 잘 선정을 해서 발라야겠죠. 근데 둘 다 싫을 것 같아요. 저는 피부 이걸 택하기가. 질문 너무 극단적이야. 인생이 너무 극단적으로 그렇게 그럼 질문하면 오늘 안 좀 되는데. 가볍게 한번 평생 선크림 안 발라도 되는 피부 vs 평생 클렌징 안 해도 되는 피부. 그게 무슨 가벼운 거예요. 이거 쉽죠, 원장님? 만약에 굳이 고르자면 일단은 세안과 선크림을 둘 다 잘 발라줘야 되는데 저는 선크림을 택할게요. 왜냐하면은 선크림을 제가 되게 자주 바르는데 그게 매우 자주 바르는 게 좀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선크림을 자주 바르는 피부가 된다고 하면 자외선도 막아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가 자주 바르는 거를 좀 덜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세안은 아침 저녁으로 하기는 하지만 그 정도는 저는 괜찮다고 봐요. 원장님께서 평생 시술을 한 가지만 받을 수 있는다면 보톡스 vs 필러. 이거는 바로 저는 정답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보톡스예요. 필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꺼진 데 볼륨을 채워주잖아요. 근데 보톡스만으로도 근육을 잡아주고 잔주름도 좀 펴주면서 볼륨감을 줄 수가 있거든요. 주름 보톡스와 스킨 보톡스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필러는 맞으면 좋기는 하지만 맞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보톡스로 주름이 깊어지면 오히려 나중에 거기에 필러를 맞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미리 보톡스를 정기적으로 맞아주면 굳이 필러를 하실 필요 없고 주름을 잡아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톡스를 고를 것 같습니다. 배우자에게 한 가지 리프팅을 시술 추천한다면 레이저 리프팅 vs 실리프팅. 저는 레이저 리프팅을 추천을 할 것 같아요. 레이저 리프팅을 통해서 얼굴을 다듬어주고 적절한 간격으로 울세라, 써마지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레이저 리프팅 그리고 과하지 않고 관리적으로 할 수 있는 레이저 리프팅을 저는 더 추천을 할 것 같아요. 시술한 환자분들이 가장 안 지키는 주의사항 뭐가 있을까요? 음주와 흡연 vs 자외선 차단제 안 바르기. 환자들이 가장 잘 지키기 힘든 게 음주와 흡연이더라고요. 예를 들면 어떤 남성분이 와요. 어떤 시술을 받았어요. 자외선 차단제도 잘 바르고 어떤 걸 설명을 이렇게 해줘요. 제가 봤던 환자들 중에서 한 거의 90% 이상은 시술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 잘 바르더라고요. 근데 음주와 흡연은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시술을 일단 받고 나는 것 자체도 스트레스일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통증도 그렇고 여기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자마자 피지 말라 그래도 밖에서 잔뜩 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원래 갖고 있던 그 습관 자체인데 그거를 이 시술 때문에 못하게 하면은 그거를 가장 지키기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자 쪽이 조금 더 환자들이 더 많이 지키지 못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네, 원장님 지금까지 제가 엉뚱한 질문들 많이 뽑았는데 주변에서 정말 궁금해했던 것들이었어요. 지금까지 이제 밸런스 게임을 했는데요. 오랜만에 너무 이렇게 강의식으로만 진행을 하다가 영상들을 이렇게 게임을 좀 해보니까 조금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런 시간들 좀 종종 가져보기도 하고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만약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또 어떨까? 아니면 이런 질문은 또 어떨까? 라는 거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또 밸런스 게임을 구독자분들과 이어가서 제가 한번 답변을 드리는 것도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이 밸런스 게임에 대해서 진심으로 느껴지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